자연 식물식은 살을 더 빨리, 더 쉽게 빼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의 맥도걸 프로그램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기 바란다. 물론 식이요법으로도 한 달에 3kg에서 8kg 정도는 가볍게 빠진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최소한 13kg 이상 뺄 것을 목표로 삼길 바란다.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목표 체중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짓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당히 고지방 식품,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먼저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면 다시 살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나중에 일반인처럼 날씬해졌을 때는 간혹 그런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당신은 다시 원래 그 방식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식물식을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아무 노력 없이 살은 저절로 빠질 것이다. 다이어트가 혼자서 굴러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일 목표치에서 4에서 10kg 정도가 안 빠진다면 신속 감량법을 실천하기 바란다.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녹말 음식의 양을 더 줄이기만 하면 된다. 자연 식물식은 기존의 다이어트에 비하면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가 원래 먹던 대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식단은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구성된다. 주 메뉴는 아래와 같다. 각종 형형색색의 과일, 황색과 청색 채소, 당근이나 양상추나 케일 등은 추가로 살을 빼는 데 중요하다. 현미, 통보리, 수수, 귀리와 같은 통곡물, 감자, 고구마, 얌과 같은 뿌리식물, 도토리, 호두, 애호박, 호박과 같은 스쿼시류, 콩류, 대두, 완두콩, 렌틸콩 등이다. 위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이다. 모두가 고탄수화물이고 저지방 식품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자연식물식은 아주 단순해서 따라하기가 아주 쉽다.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얼마나 먹든 상관이 없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일은 여기에 없다. 첫째, 모든 동물성 식품을 없애라.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그리고 각종 동물성 기름 및 식물성 기름을 치워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음식들은 모두 고지방 식품이다.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 없다. 우유에 락토즈라는 탄수화물이 약간 있지만 인간은 이것을 소화할 수 없다. 또한 우유에 든 단백질은 뼈의 손상을 가져와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아토피와 같은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배설할 때 칼슘과 결합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칼슘 결핍을 가져온다. 동물성 식품에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섬유가 전혀, 그러니까 0.0001%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동물성 식품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고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백질 또한 위험할 정도로 많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과 관절염 등이다. 둘째, 모든 종류의 기름을 없애라.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름은 모두 액체 상태의 지방이다. 기름 1g에 9칼로리가 있다. 지방은 몸의 혈관과 세포 조직을 막아서 순환을 방해하고 체중을 늘린다.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암, 심장병, 당뇨병, 담낭결석 등 질병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간은 열매나 곡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을 통째로 먹으면서 700만 년 진화해 왔다. 공장에서 짜낸 정제기름을 먹으면서 진화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그릇을 설거지 해보시라. 아무리 뜨거운 물로도 씻겨 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유독성 화학세제를 써야 한다. 이와 똑같은 일이 당신의 뱃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셋째, 모든 고지방 식품을 없애라. 고지방 식물성 식품에는 각종 견과류와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콩가루로 만든 식품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많다. 당연히 지방 조직에 저절로 쌓인다. 포만감을 주는 탄수화물이 다른 식물성 식품보다 의외로 적다. 동물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 나와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으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보통 체중의 일반인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안 된다. 얼굴과 머리에 기름기가 많은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런 음식을 비롯해서 빵과 과자를 열심히 먹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방을 먹으면 몸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 넷째, 모든 밀가루 식품을 없애라. 곡물은 통곡물이 정답이다. 모든 종류의 빵, 쌀로 만든 떡, 베이글, 파스타, 프레첼, 크래커 등을 없애라. 덜 가공할수록, 덜 정제할수록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이다. 통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음식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곡물의 속살이 위와 장에 쉽게 노출되어 많은 영양분이 흡수된다. 이 때문에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급격하게 늘린다. 당연히 인슐린과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 음식은 칼로리 흡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과 혈당을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증가시킨다. 둘째로 곡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을 낮추며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고 배설을 촉진시켜 변비를 치료하는 바로 그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통곡물과 감자를 먹어라. 모든 통곡물과 감자는 녹말식품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해주며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감소시켜준다. 여섯째, 각종 콩을 섭취하라. 대두, 완두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잘 녹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혈관에 천천히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장의 끝부분에 있는 회장에서 소화되는데 이 회장은 주로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콩을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된다. 다음 식사 때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포만감을 주고 천천히 소화시키는 성분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항상 낮게 유지시켜준다. 수동 믹서기로 갈아 먹거나 절구로 으깨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전기 믹서기를 사용하면 높은 열로 인해 콩에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일곱째, 녹황색 채소를 식단의 3분의 1 이상 채워라. 다른 녹말 음식과 비교해서 초록색과 노란색 채소는 칼로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식단에서 칼로리를 낮추고 싶다면 다른 식품 대신에 녹황색 채소로 바꾸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가능하면 이런 색깔 중에서 당신 입맛에 좋은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여덟째, 요리하지 말고 신선한 것 그대로 먹어라. 요리를 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소화되기 쉬운 달콤한 단순당으로 부수어진다. 곡물이나 채소 또는 과일도 요리를 하면 더 달콤해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발화된 곡물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면 훨씬 달콤한 빵을 만들 수 있다. 요리를 하면 음식의 입자가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단순당과 작은 입자의 음식은 소화를 촉진시킨다.
당연히 인슐린과 글루코스의 양을 늘려서 살찌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당신이 살을 빼고 싶다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기 바란다. 생식을 하면 살이 더 빨리 빠진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하루에 과일 2가지 이상을 먹기 바란다. 또한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등은 언제나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9째, 말린 과일과 주스를 피하고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라. 과일은 통곡물에 비해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 과일은 맛이 아주 좋아서 하루에 20개 이상 먹을 수 있고 살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일을 가공해서 과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부수어지거나 제거된다. 당연히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과일즙도 실제 과일보다 인슐린을 더 높이지만 과일 주스는 인슐린 생산을 가장 빨리 증가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가능하면 천연 과일을 갈아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먹기 바란다. 아시다시피 마트에서 100% 천연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당신을 유혹하는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설탕 덩어리일 뿐이다. 말린 과일은 또한 칼로리가 농축된 음식이다. 수분을 빼서 말린 과일은 조직이 꽉 차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3개의 신선한 살구를 먹는다면 똑같은 시간에 당신은 10개의 말린 살구를 먹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TV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칼로리를 먹어대고 있는 것이다. 10번째, 설탕 종류를 절제하라. 백설탕, 황설탕, 과당, 꿀, 시럽 등과 같은 단순당도 살을 빼는데 방해되는 음식이다. 단순당은 2가지 방식으로 방해한다. 첫째, 칼로리가 많아서 몸에 지방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 둘째, 인슐린의 생산을 강하게 촉진한다. 인슐린이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설탕 사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1티스푼의 설탕에는 16칼로리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 정도의 작은 칼로리를 제거한다고 해서 체중 감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음식의 표면에 설탕을 약간 뿌려 먹는 정도는 허락한다. 그러나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것은 금지한다. 당연히 설탕과 지방이 같이 섞인 음식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이 널려 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쿠키, 초콜릿 캔디 등 설탕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수도 없이 많다. 정제 설탕도 문제지만 지방이 듬뿍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인슐린 생산을 촉진시키고 지방은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간다. 결국 엉덩이와 배 둘레에 지방을 축적한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의 98%가 설탕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거의 대부분 설탕과 지방과 나트륨과 함께 범벅되어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